나도 힘든 일 다 해봤잖아. 상하차, 대리, 모텔 가서도 일해보고 별의별 나 다 해봤어요. 진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3D 업종 다 해봤잖아요. 번 거만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되죠. 저 같은 경우는 2004년까지 깡통 계속 차다가 2005년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뒤로 15년 동안 까진 횟수는 딱 월 단위로 2번밖에 없었어요. 빚 4억, 깡통 극복하고 매매로 200억을 번 슈퍼개미 보컬 김영준이 말하는 매매 원칙과 투자 심리, 그리고 본인만의 매매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중 가가지고 하락장 왔을 때 대응이 안 된다는 거죠. 90년대 닷컴 버블 시절 그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돈 벌던 시절이죠. 그러던 중 갑자기 큰 조정이 찾아왔는데요. 사기만 하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또 들어갑니다. 현금? 이미 몰빵인데 현금이 어딨어요. 이수로 땡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를 겪으신 분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고점에서부터 꺾이기 시작했을 때 제동이 안 됐어요. 청룡열차 내려가듯 곤두박질 칩니다. 깡통에 깡통을 거듭하고는 정신 차려보니 빚만 4억이 찍혀버린 것이죠. 그는 당시에 대해 이렇게 회상합니다. 실력은 없는데 욕심만 그득했다. 매매 기준이 약한 사람은 지금과 같은 좋은 장세에서도 오히려 손실 보게 됩니다. 내가 산 종목만 안 오르고 옆집 종목만 급등하는 것 같아 손절 후 갈아타기 많이들 하시는데 그 결과는 뭐 잘 아실 거고요. 차트에서 돌파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갔다가 털리는 경우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다가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미수까지 땡겨 썼는데 이젠 돌이킬 수가 없어요. 조정에 버티다가 결국 손절 타이밍 놓쳐버리는 경우까지 다양한데요. 이러다가 정말 나만 기회 놓치는 것 같아 마음은 초조해지고 괴롭죠. 최근 장이 좋았다 한들 고점 이후에 대응이 안 되면 이게 결코 남 얘기일 수가 없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께 가장 시급한, 가장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매매에 정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보통의 시간을 딛고 일어선 그가 말하는 돈 버는 매매 기준은 딱 3가지로 귀결됩니다. 보컬님이 강조하는 매매 기준의 핵심은 기술을 배우기 앞서 자기 통제부터 시작됩니다. 실력보다 욕심이 앞서는 순간을 경계하라 말하죠. 욕심은 정말 은밀하게 우리를 점령합니다. 실력이 이만큼도 안 되는데 돈만 벌려고 이렇게 욕심을 부렸던 그거죠. 맞아요. 욕망 때문에 어. 주식을 시작했는데 네. 욕심을 내리니까 되더라. 그렇지. 지금 여기서 61선 지지받는 모습이라 매수 담을 거예요. 그럼 지금 자리로부터 이전 저점인 딱 여기까지 목표로 합니다. 상승 지지받고 잘 가고 있는데 그런데 왠지 더 갈 것 같죠? 그래서 익절을 안 하고 더 지켜보니 오 양봉입니다. 지금 자리 통과하자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려갑니다. 처음 이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는 것은 하락에서 반등만 잡겠다는 목표인 거예요. 왜냐하면 상승 추세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즉 급락 후 반등을 잡는 낙주 매매인 건데 지금처럼 고점 이후 낙주 매매는 명확하게 목표가 닿으면 거기서 끊어야 돼요. 왠지 더 갈 것 같은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매매는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심리를 통제함에 있어 중요한 팁을 알려주는데요. 사랑 안 하려고. 사랑을 하다 보면 네. 이 종목에 너무 이 종목을 자꾸 배신을 하더라고.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매를 사랑할 뿐 종목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죠. 종목은 언제고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보컬님은 하루 안에 매매를 끝내는 단타뿐만 아니라 중장기 투자도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적립식 투자로 길게 모았던 종목들 중 무려 5개가 상폐되었다 합니다. 재무제표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었다 해요. 펜텍, STX 등 대장급 종목 상폐를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2001년, 2년부터 상폐된 종목이 700개가 넘어요. 700개 정도가 상폐가 됐고 그리고 쫙 오른 종목도 다시 쫙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놀랍죠? 2001년부터 상폐 종목이 무려 7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한국 주식시장을 평가절하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다양한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700개 상폐 사건 중 윤식회계, 횡령, 배임 등 중대한 경제범법 행위로 인한 사건이 무려 50%가 넘습니다. 처벌이 약하니 그냥 뭐 해도 상관없다 생각하는 거죠. 상폐는 정말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듭니다. 이런 사건들을 겪다 보니 한 사이클 이상 들고 가기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종목한테 배신당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수익 쌓아가기보단 수익을 쌓아가는 매매 자체를 사랑하라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충고였습니다. 자기 통제는 곧 실력 상승을 의미하고 실력이 좋아지려면 나만의 매매 전략을 갖춰내야만 하겠죠. 보컬님이 강조하는 두 번째 기준은 수만 가지 기법 대신 확률로 증명된 나만의 무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매매 전략의 시작이니 집중해 보세요. 토일을 빼고 공휴일 빼면 네. 거기서 한 200일이라 치면 네. 까진 날이 한 20일 정도? 한 30일? 한 80% 승률은 되는 거지 일단. 매매 전략이 승률 50%라면 별로 메리트가 없죠. 하지만 80%라면 10번 매매 중 무려 8번 승리입니다. 이 엄청난 결과치를 만들어낸 매매 전략의 시작은 바로 거래 대금입니다. 매매 종목 선택의 절대 기준이 거래 대금이에요. 그리고 나는 항상 거래 대금이 좀 타 클래스에 있는 애들만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거래 대금 낮은 종목, 특히 시총도 낮고 거래 대금도 낮은 건 쳐다도 안 본다 합니다. 시장에 관심이 몰린 종목만 취급하는 거예요. 이 절대 기준을 지켜야만 승률 80%처럼 의미 있는 통계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1년치 매매 통계가 만약 승률 80%다. 훌륭하죠? 그렇게 5년, 10년 계속 누적해 가는 것 뿐이에요. 되는 전략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전부 확인하지 못한 보컬 김영준님의 매매 전략은 이렇게 전자책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매매 전략 전자책을 무료로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참조에 신청해 주세요. 보컬님의 매매 전략 세 번째 기준은 매매 전략 단순화에 있습니다. 그의 매매 전략은 아주 단순합니다. 차트에 지표를 주렁주렁 달고 쓰는 매매법은 철저히 지양하고 지표는 기본으로 나오는 캔들 차트와 거래 대금 그리고 이동평균선 딱 세 가지만 봅니다. 지표가 많을수록 판단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분기 보고서를 한 게 있어요.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네. 이게 사업 보고서 뭐 이런 게 있는데 들어가서 보면 여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다 캐치를 해야 돼요. 그 순간에 변곡점을 찾아서 먹는 건데 뭐 가치 투자자들이 뭐 차트를 근데 그런 걸 봐가지고 분차트 같은 경우에서 낙조가 나왔을 때 이렇게 잡는 거 그런 게 그나마 차트를 좀 봐야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아직 본인이 쓰는 매매 전략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대다수 초심자의 경우 종목 정보와 함께 차트를 많이 볼 것을 추천합니다. 보컬님도 초기엔 하루 8시간 이상 공부했고 이동평균이나 추세, 거래대금, 캔들과 같은 차트의 기본 요소는 반드시 익혀두라 말합니다. 돈 버는 공부 함께 해봐요. 그의 매매 전략을 이름으로 나열하면 참 다양한데요. 고가놀이 매매기법, 121선 매매기법, 21선 이탈 매매기법, 중장기 투자기법, 급등주 눌림목 매매기법 등등. 그런데 이건 이거야 이렇게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가격의 전체 흐름을 볼 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거래대금이 몰린 주도 종목이 상승 중에 눌림이 발생하면 일단 추세에 힘이 있어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가능성인 겁니다. 그래서 매수 들어가고 이때 가격 상승이 5일선을 지키는 한 보유하다가 깨고 내려가면 깨끗이 정리합니다. 이걸 주도주 눌림목 5일선 매매법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여 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비정상적인 큰 하락에서 캔들이 급격히 꺾이며 아래쪽에 긴 꼬리를 만들기 시작하면 단기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 그대로 반등만 먹는 목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낙주 반등 매매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를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차트에서 가격 움직이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컬님은 매도를 각별하게 대하는데요.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듯 매도는 역시 어렵다는 겁니다. 뚫었을 때 이때 팔아야 되나? 각각의 뭐 개인마다 매도가 나도 매도가 제일 어려워. 솔직히. 아 매도 너무 어렵다. 나 판다음에 막 급등 나온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네. 매매에서 매도는 익절이던 손절이던 지금 끝내자는 판단입니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초고수에게도 공평하게 어려운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상승 중에는 매수 자리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매매 전략대로 매수하고 지금이다 싶은 곳에서 매도하는데 보컬님의 전략은 사실 워낙 감각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 우리가 따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본다 하셨던 거래대금, 캔들 모양, 그리고 가격의 흐름을 종합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경험 부분은 이게 중요하죠. 이건 지금까지 이어진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고점과 저점을 판별하도록 알려주는 좋은 지표가 있어요. 영어로 가이드 사인, 도로 표지판이라는 뜻의 지표인데 해외 거래소 전용이라 한국에서도 쓸 수 있도록 가져와서 3년째 쓰고 있습니다. 적중률 좋아요. 승률 100% 나온다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타점의 기준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도로 표지판처럼 방향이 나올 가능성 높은 곳을 잡아내는 거예요. 당연히 대응이 필요한데 대응의 기준이 거래 대금과 이동평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매매법이랑 잘 맞아요. 특히 시간봉 이상에서 적중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전략을 쓰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매매할 종목 선정의 절대 조건은 거래 대금이라고 했죠. 그럼 당일 거래 대금 높은 종목의 차트를 켭니다. 대우건설이 순위권에 있네요. 이 종목의 가격 흐름을 먼저 보는 거예요. 국장이라 빨간색이 양봉입니다. 상승인지 하락인지 추세는 어떤지 현재 가격의 위치는 어디인지 앞단을 살펴보면 이때로부터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줄죠. 이처럼 가격과 지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다이버전스라 하고 지금의 경우 하락 다이버전스로 작용합니다. 이럴 때 다이버전스를 잡는 대표적인 지표 RSI를 통해 확인해보면 마찬가지죠. 가격의 고점은 상승, 지표의 고점은 하락을 가리킵니다. 이렇듯 상승 고점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가격의 방향은 바뀌게 되죠. 아예 하락 전환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고점을 지키는 형태로 횡보가 나오게 되면 보통 횡보가 길게 나옵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이후 이동평균을 모두 끌어모은 다음 방향을 결정하는데 거시경제로부터의 거대한 상승이 장기 이평에 실려있기 때문에 상승 보는 게 맞죠. 그렇다면 관점을 이제 횡보 끝 상승 시작으로 잡을 수 있겠네요. 따라서 지금의 양봉에서 매수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대금 몰리는 큰 종목은 사실 처음부터 스윙으로 들어가도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봉에서 흐름이 너무 잘 나오고 있고 또 만약 진행 중에 장대 음봉 뜨면서 하락 전환된다 해도 장기 이평 지지받고 반등이 한번 나오기 때문에 탈출하기도 좋아요. 앞단에서 사례를 보면 추세 중 상승 신호 잘 먹었는데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60선 깨고 내려와도 검정색 장기 이평이 보통 한 번은 버텨줍니다. 그래서 탈출할 자리가 나온다는 거고 따라서 추세 중에는 손익비가 좋다는 거예요. 이후 잘 올라가 주었네요. 그리고 곧바로 하락 가능 신호 보고 정리해 줍니다. 이 고점 신호는 거래량하고 이동평균과의 이격도를 통계로 잡아 하락 가능을 알려주는 거라 확률이 좋아요. 최근 10년 이상의 데이터를 통해 뽑아낸 확률적 통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할 겁니다. 또 코스닥 대표 종목 알테오젠도 한번 볼까요? 하락 추세 중 하락 가능성, 저점에서 큰 이격도를 잡아 상승 가능, 이후 장기 이동평균 저항 맞는 자리에서 익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은 선물거래소에도 상장되어 있죠. 첫 번째 상승에서 이격도가 크게 벌어진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 전환 초기 상장 가능을 확인하고 고점에서 수익 실현까지. 보통 이런 지표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호 발생 시점이 조금 느리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을 통계 처리하여 가능성을 알려주기 때문에 캔들 완성과 함께 신호는 곧바로 발생합니다. 표지판 지표는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드립니다. 지표 사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지금 보고 있는 영상 밑으로 내려보면 정보란 안에 더보기 있죠. 이 안에 신청 방법 확인하시고 카카오톡 링크 클릭하면 나오는 대화창에 숫자 2번과 지표명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바로 안내 드립니다. 이 신호는 승률이 좋아요. 제 기준에 거의 80% 나옵니다. 좋은데 실시간 매매하는 우리는 가격 변동에 대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매매 전략을 완성하려면 감각을 키워야 되고 그 시작은 매매의 기본인 거래 대금과 이동평균이라는 것이죠. 먼저 거래 대금을 볼게요. 이 차트는 거래량이고 표지판 지표에 함께 있는 이 차트는 거래 대금입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앞서 다이버전스 설명드렸죠. 가격은 상승, 지표는 하락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앞 구간의 상승에서도 거래량은 하락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로부터 다이버전스이기 때문에 가격 횡보까지는 예상할 수 있으나 이 상승은 이상한 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거래 대금으로 살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올라갑니다. 상승 장의 기본 조건은 첫째, 전고점의 돌파, 그리고 둘째, 시장 유입의 증가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거래량은 매수매도 체결량을 집계하는 것이죠. 거래 대금 지표는 거래량의 주가를 곱합니다. 이 자리는 이때로부터 가격이 상승했죠.
따라서 거래량은 미세하게 떨어졌으나 거래 대금은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 상승 여력이 남았다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20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발생한 이 다이버전스는 방향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제 명료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중요한 차이를 기억하시고요. 앞서 살펴봤던 이더리움 차트도 다시 볼까요? 해외 자산과 코인, 금, 이런 차트들은 한국 주식과 캔들색이 다릅니다. 초록색이 양봉이에요. 이 지표의 매수 매도 신호는 확률은 좋지만 이 자체를 가지고 매매 타점으로 쓰기보단 방향이 나오는 가능성, 말 그대로 가이드로만 사용하시고, 진짜 타점은 이동평균과 거래대금의 해석을 통해 잡아내야만 실제로 실력이 오를 수 있고, 지표 의존도를 낮춰야만 보수가 될 수 있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런 자리, 또 이런 자리 놓치는 것도 꽤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때의 매수 자리를 보면 이동평균 세팅부터 보여드릴게요. 길이값은 가장 기본으로 사용되는 5, 10, 20, 60, 100이 사용됩니다. 상승 추세 중 60선이 뚫렸지만 앞단의 상승에 비해 거래 대금이 훨씬 약하죠. 따라서 지금은 장기 입형, 지지를 믿고 매수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입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은 단타 기준으로 파란색 22동 평균까지 목표로 하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반면 이 자리는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다 꼬여있고 그 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했죠. 이때가 진짜 좋은 타점이에요. 장기 이동평균선이 밑에서 상승 중이고 나머지 모든 이동평균선이 전부 꼬여있는 상태에서 가격의 상승 돌파입니다. 물론 이때의 매수가가 더 낮기 때문에 이후 수익은 더 좋을 수 있으나 매매 전략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다음 구간도 살펴보시면 상승 고점에서 하락 가능 신호가 이 자리에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보이죠? 바로 다음 캔들이 준수한 양봉이에요. 지금 구간에서 숏타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장기 이동평균과의 가격 격차, 즉 이격도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잡겠다는 의미인데요. 지금 자리에서 숏타점 들어가기 좋은 자리는 여기입니다. 하락하던 거래 대금이 다시 상승한 첫 번째이고, 단기 이동평균 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요. 즉 상승세가 꺾일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익절이 핵심입니다.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 들어갔다면 첫 번째 목표가는 이 자리예요. 20선은 터치한 다음 반등 가능성이 꽤 높은 자리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큰 상승 중 커진 이격도로 인해 조정을 예상할 때는 숏타점 잡더라도 분할 익절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2분의 1, 이후 파란색 20선을 뚫었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를 보라색 60선까지 보고 있었는데 강력하게 힘이 실린 양봉이 터지며 방향이 역전됐죠. 이런 거 확인하면 거스르지 마시고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기본 매매 전략을 이해하셨다면 그에 따라 실제 타점을 어떻게 잡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깊게 하락하고 신호가 나온 이 자리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장면이죠. 큰 하락 이후 장기 이동평균과의 이격도는 최고치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인데 하락 구간 전체에서 최대치죠. 지금처럼 큰 하락의 저점에서는 최후의 매도 물량을 모두 잡아먹는 이런 형태가 자주 나옵니다. 이 자리는 지표 신호 그대로 매수 타점 잡아도 되겠네요. 손절은 지금의 저점으로 잡고 목표가를 상단 이동평균 정도까지 잡아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았더니 횡보 이후 계단 상승의 형태가 나오며 이동평균 저항에 부딪히는 그림이죠. 욕심부리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익절해 줍니다. 그런데 다음 가격 변동을 살펴보았더니 올라가 버렸네요. 보통 이 장기 이동 평균은 지지와 저항으로 강력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선 저항 맞고 내려오는 것을 더 깊게 예상해 봐야 되는데 뚫려버립니다. 그 후 가격 횡보죠. 이럴 땐 매매 타점을 잡지 마세요. 왜냐하면 앞서 이 자리 매수 들어간 것은 큰 이격도 때문에 단기 반등 나올 것을 예상하고 들어간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로부터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장기 이동평균선은 현재 하락 중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곧 강력한 추세선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잡는다는 건 추세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하락 저점에서 추세 전환은 가격 캔들 그리고 이동평균 간의 상호작용이 아주 높은 확률로 발생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장기 이동평균선이 결국 상승 전환되는 중요한 자리와 신호가 나오게 돼요. 따라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중요한 장면이 나왔죠. 확대해서 보면 이동평균선을 살짝 터치하고 가격을 그대로 말아 올리네요. 그리고 이젠 이동평균의 방향이 상승 전환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승 가능성을 보고 있어야 하는데 좋은 자리에서 신호가 발생했네요.
이건 매수 타점으로 사용합니다. 지금부터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세요.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은 점차 올라오게 될 텐데 만약 가격 진행 중 장대 음봉이 나오며 이동평균선 하락 돌파하게 돼버리면 이땐 미련 없이 손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으로부터 가격이 잘 상승해 간다면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 직전 고점의 저항이에요. 가격이 만약 이 구간에 닿은 다음 거래대금 힘이 약화된 상태로 음봉이 나오게 되면 이땐 가격이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반면 이 자리에서 캔들 몸통으로 저항을 돌파하며 거래 대금이 상승한다면 그때는 돌파로 봐야겠죠. 이 정도 시나리오를 준비했다면 가격 변동에 따라 포지션을 운영해 가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강력한 돌파가 나왔네요. 거래 대금은 구간 최대치가 나왔고 따라서 매수 들어간 우리에겐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켜보았더니 바로 다음 캔들에서 하락 가능 신호와 함께 힘이 빠지죠. 그런데 이때 잘 살펴보면 이동평균이 꼬인 이후 처음으로 정배열이 완성됩니다. 좋은 상승 신호죠. 물론 고점 이후 가격 변동이 멈추고 거래 대금도 약화되었기 때문에 눌림 가능성은 있으나 고컬님이 사용하시는 이동평균의 기본 매매 전략은 상승 이후 5 이동평균 하락 돌파까지는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지션을 홀딩하고 가격 변동을 따라가 보는데요. 이후 하락 가능 신호가 다시 한 번 더 출현했는데 이젠 점점 이격도가 커지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피로도는 높아집니다. 따라서 단기 조정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전히 빨간색 단기 이동평균 하락 돌파가 아니기 때문에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다가 말하기가 무섭게 곧바로 돌파 나오죠. 이 자리에서 익절해 줍니다. 한 번 더 진행해 볼까요? 조정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상승 가능 신호가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매수 타점 잡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너무 약하죠. 매수세의 힘이 약할 때는 아무리 상승 힘이 좋다 하더라도 직전 고점 저항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땐 명확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요. 기다렸더니 이젠 가격 돌파와 함께 힘이 증가하고 있는 게 확인되네요. 매수 들어갑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았더니 지금 하락 가능 신호는 확률이 아주 강력하죠. 첫 번째, 이 지표가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캔들 모양입니다. 앞선 양봉보다 지금의 음봉 크기가 더 큽니다. 이것을 하락 장악형 캔들이라고 하고 상승 중 가격 역전의 신호로 자주 사용되는 캔들 패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상승을 유지해 가려 한다면 음봉은 출현할 수 있으나 이때의 시가를 밑으로 내리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곳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외치기 때문에 캔들 종가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건 확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의 음봉은 상승 구간 전체를 통틀어 거래대금 최강이죠. 보통은 이동평균 매매법에 따라 단기 이동평균을 밑으로 깨고 내려오는 걸 확인하고 익절해야 되지만 거래대금 복합 매매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강력한 힘을 확인했을 때는 거스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매매 전략을 살펴보았는데요. 보수일수록 매매 전략은 단순화합니다. 평생 사용할 이 단순한 매매 전략을 갈고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면 사는 건데 단기 투자로 자기가 들어서 주가가 떨어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네가 중장기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근데 그게 진짜 초보들은 그게 어렵나 봐. 수익에 앞서 생존이 우선입니다. 생존은 1순위도 2순위도 손절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이에요. 고컬님은 수익을 내는 것보다 계좌를 지키는 것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둡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옛날 현대전자, 지금 SK 하이닉스 되게 우량한 회사죠. 그거 옛날에 4만 원 했었어요. 그게 300원까지 떨어졌어요. 250원. 매매하며 깡통 차본 사람은 다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 쓰디쓴 기억을 밟고 올라와 지금 이렇게 승리한 것은 거의 인간 승리죠. 그래서 만약 되돌아갈 수 있다면 딱 하나, 미수, 신용 이거는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만 아니었어도 빚 청산이 그렇게도 어렵진 않았을 거라 회상합니다. 이미 풀 매수인 상태예요. 그런데 하락합니다.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미수 쓰는 거죠. 매매를 하려면 이런 위험 요소부터 엄격히 통제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욕심부터 내려놔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실력이 이만큼도 안 되는데 돈만 벌려고 이렇게 욕심을 부렸던. 우리는 누구나 돈 벌려고 매매합니다. 따라서 욕심은 당연하죠. 당연한데 욕심에 대해 진짜 경험에서 우러난 한마디를 하십니다. 지금은 오히려 돈을 벌어도 차 사고 싶은 생각도 별로 안 들어. 이게. 막 고급집에 살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오히려 그런 게 마음이 없어지니까. 참 재밌는 게 트레이딩 고수들을 많이 만나보니 인생의 굴곡을 이겨내고 지금 최고수 반열에 오르신 분들은
하나같이 이렇습니다. 욕심을 내려놨어요. 왜 어부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다가 주는 만큼만 잡는다. 딱 그런 철학을 갖게 됩니다. 시장이 주는 만큼만 먹겠다. 그것이 매매 전략이고 그것이 생존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전수전 다 겪은 보컬님은 우리들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주식은 자기가 팔고 급등을 해도 자유롭게 보내줘야 합니다. 자기가 손절하고 올라도 자유롭게 보내줘야 합니다. 그것에 집착되고 있다면 오히려 수익 내기가 더 어렵습니다.